30년 전통의 전주 맛집 수정원, 자연산 상황버섯과 오칠 품은 토종닭, 오리 및 보양식. 모든 육류조리 시 강원도 고산지대 자연산 상황버섯을 넣어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뛰어납니다. 냉동이 아닌 생고기를 사용해 토종닭과 오리는 예약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 전주에 오시면 잊지 마세요. 수정원. 예약 전화 063-221-4437. 국민TV 조합원께는 뛰어나고 깊은 맛의 특별 담금주를 제공해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30년 전통의 맛집 수정원. 주소는 전주시 완산구 중앙반길 34입니다. 누구라도 이런 느낌 아마 가져보았다면, 누구라도 이런 맛을 아마 느껴보았다면, 내가 왜 이런 마음 하는지를 이해할 수도 있겠지.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음악도 잘 듣고 광고도 잘 들으셨는지요. 댓글 많이들 달아주셨네요. 또 행복한비님께서 어떻게 높으신 분들 수익으로 보너스 잔치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필요한 일이나 쓰는 건데 모두 정규직 전에 안 되나 이해를 못하겠다. 뭐 이런, 그 다음에 꿍수님께서는 이제 우체국택배원이 현업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약간 오해가 있다. 실중량 부피 그대로 다 요구를 받고 있다. 아마 우리 꿍수님께서는 그 상시 집배 운전에 택배 집하 픽업 선생님으로서 그때 중량이 잘못 체크된 건 다시 수정해서 다시 받아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말씀은 거기서 그런 수정이 벌어져도 우리한테 처음에 적용이 잘못된 것은 수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예, 그런 거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에 접수받을 때 중량이 잘못 접수된 부분하고 또 우리가 실제 배달할 때 중량의 착오라든지 기망이 있는 부분은 양쪽 다에서 다 이렇게 시정이 이루어야 될 부분인 거죠. 예, 그렇게 우리 꿍수님한테 일단 답을 해보고요. 혹시 꿍수님 궁금하신 거 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또 우리 이 중간에 서인천 우체국에 근무하고 계시는 신도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인천 우체국 위탁 배달원 신도영이라고 합니다. 몇 년 되셨어요, 선생님께서는요? 저 올해 6년 됐습니다. 6년. 네. 그럼 뭐 우체국 도사 되셨겠네요. 저도 참고로 99년도에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이 25만 원이 나와가지고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제 친구 우체국에 직원으로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때 그 택배 엄청 나잖아요. 연말이랑. 그래서 2주가 나서 일을 해라 그러더라고. 알바생을 뽑는다고. 그것도 경쟁률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2주 동안 저기 용산 우편집중국에서 저는 그 택배 물량 분류, 그 컨베이어 벨트를 엄청나게 오잖아요. 막 간고등어, 사과. 그걸 지역별로 분류하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2주 동안. 그러면서 야, 정말 밤을 우체국 선생님들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밤을 잊고 일을 하시는구나. 일단 우리 네 분 좀 이따 우체국 욕하는 건 좀 이따 하더라도 그런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세요? 엄청 일하시죠? 예, 우리 염한규 선생님. 아, 예, 지금 우리 우체국 택배 선생님들 애로울까봐 CJ 택배 선생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박수 치셔야 됩니다. 예. 자, 우체국 택배뿐만 아니라 민간 택배도 엉망인데
지금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스튜디오가 꽉 차 있습니다. 예. 일단 자리 배치 좀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들 이렇게 좀 좁지만 대충 앉아주십시오. 이걸 우리 청취자들이 이런 광경을 보셔야 되는데요. 얼마나 을들이 억울하면 지금 CJ 대한통운 택배 두 분 오셨습니다. 자, 이상용 선생님 얼른 앉으세요. 얼른 앉으세요. 예, 청취자들이 기다립니다. 거기 좁다 대충 앉으세요. 예, 예, 일단 예. 이상용 선생님하고 또 한 분은 손경민입니다. 손경민. 손경민 선생님. CJ 택배 지금 인천하고 이 부근에서 택배를 하다가 지금 들리신 거죠? 예. 억울한 이야기 좀 하셔야겠죠? 예. 예, 잠시만 숨 돌리고 계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우체국 택배 선생님도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는지 한번 지금 따져보고 있는 거. 한 달 뭐 160만 원 받으려고. 여만규 선생님은 한 대충 동료들이랑 선생님은 어느 정도 일하세요? 저희는 지금 아침 6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는 시간은 5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에 나옵니다. 그리고 끝나는 시간은 지금 한 6시에서 7시. 그리고 이번에 명절 소통 기간에는 거의 12시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12시간, 13시간 일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 명절 때는 집에 못 들어간다고요? 거의 12시 전에 못 들어간다고? 12시 전에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 24시간이니까 6을 빼면 자는 시간 빼고 18시간. 아니, 16시간. 예. 아니다. 18시간 일한 거죠. 18시간 정도. 산수가 됐어요. 격. 예. 18, 그렇게 일해도 160만 원, 170만 원. 그때는 이제 명절에는 조금 더 나오죠. 조금 더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건 감안하고. 예, 예. 그럼 이른바 명절 보너스나 떡값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나요?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너무하네. 너무해. 그래도 삼성전자 서비스하고 티브로 노동자들 저번에 오셨는데 그래도 10만 원, 20만 원은 가끔 주신다고 하던데 정말 너무한다. 저희는 일해야 가져가는 겁니다. 예, 한강희 선생님도 한 12시간, 13시간 일하시고요. 예, 그 정도 일합니다. 예. 우리 인천 신도영 선생님 어느 정도 일하세요? 지금 12시간, 13시간은 그나마 빨리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고요. 보통 좀 늦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5시간, 14시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수량제 한 130개 있다 하더라도 그걸 빨리 하는 분은 12시간, 근데 13시간이지만 그거 그렇지 않은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은 우체국이 범위가 넓어요. 예, 대한통운 지역이 넓은데. 예.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CJ보다 단가가 높다고 그 전에도 유튜브에서 제가 봤거든요. 우정사업본부에 나와갖고 대우가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CJ 오셨으니까 한번 따져봐요. 우정본부가 CJ보다 단가가 높다. 예. 좀 이따 한번 여쭤볼게요. CJ 실제로 선생님들께. 개별 단가는 높아요. 근데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수 제한도 개수 제한이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바운드가 그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제 구역에서 배달을 하다가 CJ를 두세 분 만나요. 예. 예. 그러면은 그 바운드를 저희는 혼자 친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저희는 전에는 또 당일 택배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이 당일 택배를 하면서 만약에 일찍 끝나더라도 3, 4시까지 기다리다가 아니면 5시, 늦으면 6시까지 기다리다가 또 그거를 또 받아서 또 치우고 갔었어요. 당일 택배는 그날 주문을 그날 예. 해버린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문제가 많아가지고 하도, 그게 한 5, 6년 동안 계속 지속되다가 그게 작년에 잠시 중단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점들. 예.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가 문제입니다. 그게 당일 택배를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들이 어디서 짜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예. 지금 예를 들어갖고 어느 센터까지 당일 택배를 갖고 오기 위해서 5돈차가 움직여요. 예. 그 5돈차의 경비는 누가 지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저번에 당일 택배가 한참 있을 때 보니까 물건을 100개에서 200개 싣고 5돈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 5돈차 그 경비를 어디서 지출하겠습니까? 그 우통차는 누구 우체국 차예요? 우리 기사님들 차예요? 임대에서 쓰는 거죠. 임대에서 쓰는 물류회사 차죠. 그럼 지금 선생님들 타고 다니는 차량은 선생님들 소유인가요? 아니면 저희 소유도 있고 그다음에 예. 이제 운수회사 소유도 있고 임대하기도 하기도 예, 하고 그걸 또 우리 청취자들께서 그 차는 누구 거냐? 우체국 문양이 있으니까 우체국이 예를 들면 빌려주는 거냐? 무상으로 주는 이런 질문. 우체국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예, 무상으로 주는 건 절대 그러니까 우체국은 없습니다. 뭐 돈 들이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죠. 착취와 수탈만 하는 거네요, 그냥. 우체국에 처음에 들어가면서 차를 구매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우체국 로고를 새기지 않습니까? 예. 그 로고 새기는 게 지금 우체국 홍보를 하는 거 아니야, 결론은. 맞습니다. 예, 그런 홍보 차원 돈 들어가는 것도 전부 다 개인이 내야 되는 거예요. 우체국이 해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그 도세까지 우리가 내나요? 그럼요. 아니 우리가 지금 광고해 주는데요.
그렇죠. 축구 선수들 그 광고해주고 뛰면서 돈 받잖아요. 그렇죠. 버스나 택시 옆에 뭐 영화 광고하면 다 돈 받는 거거든요. 아무튼 아주 그냥 지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뭐 민간 대기업, 막장 대기업보다 더한 막장 우정본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정말 저도 열받습니다. 제가 우리 청취자들께 제가 감기가 나았다고 그러시는데 감기보다 더한 중염과 비염과 축농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병원에 늦게 가가지고. 그렇지만 요놈들 반드시 혼내주고 해야겠다는 막 생각이 피어오르는데 자 지금 우리 CJ 택배 선생님들 두 분 방금 배달 마치고 오셨는데 정말 이상형 선생님 제가 이제 평소에 예전에 CJ는 한번 파업을 했었습니다. 파업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인연이 도와드리다 인연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지금 우체국 택배 선생님 해야 되니까 이제 처지가 비슷하니까 일단 동지감 뭐 동병상련 비슷한데 CJ보다 우체국이 단가는 더 주나요, 진짜? 그러니까 생각하기 틀린 건데요. 그러니까 지역이 저희는 조금 작고 그 대신 단가가 좀 작고 그 대신 이제 부피 같은 거는 좀 커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CJ도 그걸 자꾸 강조를 해요. 조그만 구역 안에 배달을 많이 하니까 니네가 단가는 제일 높은 단가다.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지만 근데 문제는 우체국보다 저희가 까대기 시간도 길고 까대기가 뭐니까 까대기 전문용어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전문용어 까대기. 편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왔는데요. 괜찮습니다. 예. 우리 국민TV는 업계 전문용어를 매우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분류 작업을 아침부터 저희가 이제 일찍 출근해서 분류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걸 까대기라고 하는 거죠. 예, 그걸 까대기라고 하는데요. 예. 하다 보면 어저께 같은 경우도 11시 반, 12시 반까지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예. 작업을 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2시간, 13시간 노동은 뭐 기본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무노동으로 해주는 거죠. 나가서 일하면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까대기는 사실 회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우체국이 해야 될 일을 분류를. 우리가 해주면서 돈도 못 받고. 그렇죠. 그 시간을 2시까지 한정을 해놨어요. 2시까지는 일을 해라. 분류하는 작업을. 예. 그 다음에 나가서 배달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가서는 정말 친절하게 배송을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어요. 2분에 하나 배달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뭐 말을 한마디 거는 것 자체도 어려워져요. 2분에 하나. 예, 2분에 하나씩은 배달을 해야지. 예, 제가 예. 최근에 저도 우리가 평일날 직장에 있으면 택배를 못 받는데 어느 날 딱 제가 휴가해 갖고 있는데 오셨어요. 저는 문 딱 열어가지고 받고 너무 고마워서 또 우리 택배 기사님들 힘든 거 아니고 너무 고맙습니다. 막 한 말씀이나 붙여야 했는데 그분이 휙 돌아서 엘리베이터 쪽 뛰어가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게 되는. 그러니까 그걸 잠시 눈 마주치고 말씀할 기회도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조금 말하면 그만큼 다 배송이 늦어지고. 그러니까 CJ는 예. 2분에 한 번꼴로 배송을 해야 돼요? 예. 와,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해서 한 달 수입이 그때 200만 원이 안 돼서 그때 그러니까, 파업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파업의 요지는 그런 거 말고라도 추가적인 벌금을 계속 강요를 했어요. 그렇죠. CJ는 벌금제. 예. 우리 우체국도 벌금제 있어요, 없어요? 염 선생님. 그러니까 고객이 무슨 어필을 했다든지 뭐 그럴 때 벌금이나. 벌금은 없는 대신에요. 대신에 저희는 1회 경고, 2회는 퇴사예요, 바로. 아, 그래요? 저희는 1회 경고, 그러니까 2회 퇴사예요. 우체국,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끼리 편하게 약간 진상 손님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대리기사 선생님들 여기 와서 그걸 양아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업계 전문용어로. 양아치 손님. 그 괜히 뒤에서 술 먹고 때려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기사님들. 근데 이제 보면 우리도 보면 손님들 중에 좀 아주 까다롭고 필요상으로 막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항의가 들어왔다. 그럼 경고를 받고 두 번 항의 들어오면 퇴사시켜버린다고요? 1회 경고 후에 2회 경고에 해당하는 사건이 생기면 퇴사 처리가 명시돼 있어요. 아예. 아니, 그러니까 고객이 예, 위원장님. 우체국 콜센터에 민원을 넣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객은 이래저래 내 택배가 지금 어디가 있는지. 예. 그러니까 맡겨달라고 했다가도 잠깐 까먹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우체국 콜센터에 민원이 들어갔는데 그게 기사의 일정한 규칙 사유가 발견이 되면 경고를 줍니다. 예. 1회 경고가 주고 물건 없어진 건 물론 100% 우리가 변상하는 건 기본이고. CJ도 변상은 다 하죠. 예. 그러고 나서 분명히 경비실에 맡겼는데 없어졌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경고를 2차례 받으면 계약 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그 천안 우체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족보 회사들이 족보책을 막 발송을 합니다. 아, 족보. 그 고객분들한테 사전에 동의도 안 받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제 고객분은 뭐 왔으니까 받았는데
한 2달 뒤에 족보회사에서 이제 받았으니까 돈 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네. 그럼 이제 고객분들이 간혹 난 못 받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족보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통화 조회 기록을 떼어보니까 조회 기록도 다 나오고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해가지고 경비실에도 기록도 돼 있고 그날 저녁에 찾아가면서 사인도 다 돼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고객분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자기 필요도 없는 게 와가지고 돈을 달라고 하니까 난 못 받았다 이렇게 처음에 그냥 말씀하시면 무상으로 주는 건 받으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통 이제 그 종친에서 그렇죠. 족보값을 나중에 청구를 한 거죠. 예. 아니 그랬는데 이제 그 족보회사에서 저기 민원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이로 콜센터로. 그럼 그걸 물어주라는 거예요. 빨리 해결해라라는 게 물어주라는 거죠. 안 물어주면 그래서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경고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말이 안 나오는데 하여튼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이 민원이 한 건 터지면 해당 우체국의 이 과장 국장들의 인사고과 점수와 연동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각 국별로 성과급을 매길 때도 성과급이 차등 지급돼요. 예. 그러니까 민원 한 건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잘했든 잘못했든 물론 기사가 고객과 통화 안 하고 문자를 주고 맡겼는데 분실되면 저희는 100% 변상하는 건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고객과 통화했는데 없어진 거는 좀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건데도 그렇죠. 그걸 민원을 넣는 순간에 그걸 3시간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경고장을 날리고 그런 게 2번이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예.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민원에 민감한 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다만 그 민원의 책임, 그 다음에 진상을 따져서 회사가 책임질 부분도 있고 손님 책임질 부분도 있고 기사님들이 책임질 부분도 있는데 일단 기사님들한테 대부분 뒤집어 씌우는 방식이잖아요. CJ가 그때 파업했을 때는 여러 가지 막 이유를 들어갖고 벌점을 매겨서 수수료를 200원, 10년 수수료를 벌점만 먹는 게 아니라 수수료를 깎아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어요. 200원 깎아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그건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CJ가. 근데 지금도 남아있나요? 지금은 이제 벌과금 자체는 없는데요. 예.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 3번 되면 그거는 계약 해지 요건으로 되는 거고. 예. 우체국이랑 비슷한 방식. 예, 그리고 그거 말고도 오늘도 또 이제 어저께가 월급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급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알지도 모르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홈쇼핑에서 반품을 지원을 했다. 그러면 그 원물대를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가벼운. 그러니까 고객이 3회 이상 갔는데 고객이 없어서 그걸 저희가 회수를 못했다. 근데 그게 나중에 4일 돼서 그걸 회수해서 보내면요. 나중에 원물대를 물어요. 3일 안에 안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2달, 석 달 후에 자동으로 월급에서 공제를 했어요. 월급에서 떼버린 거예요? 예, 월급에서 떼고 저희한테 통보만 해준 거죠. 그러니까 명서서에 보면 무슨 페널티로 해서 페널티가 아니라 원물대 변상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답답한 게 그런 일이 생기면 저희한테 먼저 확인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2개월, 3개월 후에 그 물건은 저희는 업체에 보냈잖아요. 예. 물건도 그 업체가 가져가고 월급은 또 월급에서 차감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지금. 자. 우리 CJ 선생님들이 이렇게 오다 가다 우체국 택배 선생님들 많이 만나죠. 지금 우리 택배 시장 점유율이 CJ하고 우체국이 가장 많은가요? 아니, CJ가 압도적이고요. 저희가 압도적이죠. CJ가 압도적이고. 예. CJ하고 대한통운 1, 2가 통합하면서 CJ가 압도적. 그 다음에 CJ하고 대한통운 통합해서 압도적되고, 그 다음에 현대, 한진, 우체국. 순서가. 세 업체가 이제 그럼 우리 전국의 택배 기사님들이 사실 단결해야 돼요. 이런 상황 비슷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부려먹고 있는 거죠. 예, 염 선생님. 예. 이렇게 일하시다 보면 한진 선생님들이나 CJ 선생님들 이렇게 잠시 사담도 나눌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다 비슷하게 이런 아니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나마 CJ 대한통운하고 우체국이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거가 최고 난 조건이에요. 한진, 현대는 맞습니다. 정말 비참해서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더 비참해요? 예. 여기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뭔가 무서워서 연락도 잘 안 되니까 여기에 못 오신 거예요. 그나마 우리 CJ는 최근에 파업 한번 했었고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우체국도 지금 우리 비대위 꾸리고 야당이랑 같이 연대하고 9월 30일 날 우체국 쳐들어가고
제가 우체국은 반드시 진짜 제가 목숨 걸고 저도 투쟁해서 승리하고야 말겠다는 제가 각오를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신도영 선생님. 네, 근데 이게 웃을, 좀 웃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웃을 일이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그렇고, 좀 책임을 가지고, 이 택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쉽게 우리 처음 왔을 때는 막차 탔다 그러거든요. 네? 아, 막차? 네, 막차 탔다가. 그러니까 직업의 막차 같은. 예. 선생님 너무 비참해요. 네, 어떻게 보면 참, 그보다 더 비참한 게 현실이 더 비참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솔직히 몸이 아파도, 진짜, 집에서는 막, 진짜 기어다닐 정도로 몸이 아파도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힘이 생겨서 나와요. 예. 그걸 안 하면은 우리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근데 식구들 생각하고. 그러면 또. 나는, 이, 택배에 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이 현직에 종사하신 분들 위해서 좀, 뭔가 법안을 다시 좀 만들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네. 선생님, 저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체국 택배는 직접 계약으로 하고 이런 근로 조건 개선에 제가 올인할 거고요. 우리 CJ 택배 오늘, 이상희 선생 모셨는데, 우리 택배 무슨 보호법, 택배 공정화라는 법, 이런 거 만들자는 제안이 있으세요. 그 다음에, CJ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원래 저기는 정규직 직원을 뽑아도 돼요. CJ는 정말요. 근데 다 개인 사업자로 해가지고 지금 일종의 이탁을 주는 형태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CJ는 지금 두 가지 요구가 있잖아요. 우리 송경민 선생님, CJ 같이 오셨는데, 배달하다 오셨는데, 우리 끝나고 소주 한잔 할까요? 너무 열받아서 오늘. 또 배달하러 가셔야 돼요? 둘 끝났어야지. 예? 둘 끝났어. 저녁에 또 배달하러 가셔야 돼요? 그럼 제가 그 배달 끝난 데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제가.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택배 이렇게,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걸 배달을 주문하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오늘 아까 전에 댓글에 뭐가 많이 올라왔냐면, 남편보다 더 반가운 택배 총각. 나는 장사하는데, 택배만 연락이 오면 너무 좋더라. 왜냐하면 택배가 대부분 선물이나 또 내가 필요해서 시킨 물건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택배 서비스의 효용이 높습니다. 만족도 높고. 그냥 집에 있는데 와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경비실에서 맡겨주고 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 택배 노동 왜 이렇게 더러워진 겁니까? 열악해진 겁니까? 이거. 아니, 첫째는 대기업 기업들이 구조적인 면을 바꿔야 됩니다. 예. 지금 화주들도 대형 화주들 지금 실제로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택배비로 고객한테 2,500원을 받아요. 예. 받고 택배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1,600원, 1,800원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물건값도 벌고 택배비에서 또 남기고. 야. 근데 대형 화주니까 회사에서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근데 이제는 저희들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택배회사들도 우리가 아니면 저 업체는 못 살아남아요. 예. 대형 화주 홈쇼핑도 예.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면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갑과 을로 해서 계약이 돼버리니까 우리한테 항상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나 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대형 화주가 갑, 예. 택배사가 을, 그다음에 우리가 병, 정. 예. 우체국 노동자들은 유탁이 되니까 갑을 병정 다음이 뭐죠? 무인가요? 갑을 병정 무기경신 맞나요?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홈쇼핑사가 재미있는 게 반품하라고 지시를 하면 CJ 대한통운이 CJ 대한통운만 해야 되는데 한진에도 의뢰를 하고 현대도 의뢰를 해요. 그래서 어느 한 명은 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가서 물건이 입고가 됐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못했다. 다른 현대택배가 가지고 갔다. 그럼 저는 이제 사유를 적어서 등록을 하고 성적을 제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걸 아까 이상용 씨 말했듯이 2, 3개월 뒤에 원물대로 물어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CJ 회사에서. 이건 그러니까 일종의 일하다가 최대한 딸려갔는데 더 가까이 있는 현대나 한진 선생님이 받아간 건데. 그 원물대?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을 다 물어주는 거예요. 또 벌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물건의 가격을 물어주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이미 저쪽에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송장의 전산상에 수거가 됐다 안 됐다. 가매출인데 가매출에 불과한 건데 돈 내놔 이거네요. 홈쇼핑에서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CJ 대한통운에. 그러면 CJ 대한통운은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들을 때리는 거죠.
와, 어떻게 이렇게 막 얻고 먹히면서 결국 그 모든 피해가 우리 기사님들에게 온. 그러면 지금 현대나 한진 노동자분들도 다 위탁계약으로 되어 계시죠? 개인 사업자로? 네, 100%입니다. 네. 아, 정말 이 택배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그러니까 이상경 선생님. 그 저번에 국회에서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우리 우체국 택배 노동 기사 선생님들 의뢰눈물 발표할 때 가셔서 택배보호법 이야기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골자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운수사업법에 택배가 귀속이 돼 있어요. 그게 20년 전이겠죠. 택배가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땐 택배가 아주 작았으니까 소규모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쪽 법에서 통제가 됐지만 지금은 2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택배도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지금 국민 1인당 10개씩 이상 물건 택배를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커졌으면 그거에 맞춰서 어떤 규정을 정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홈쇼핑이나 어떤 요새 하다못해 침구 세트까지 와요. 그러니까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게 온다고요. 그런 거는 정확한 규격에서 택배가 할 수 있는 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이거는 걔네가 슈퍼갑이니까 홈쇼핑이 슈퍼갑이니까 모든 걸 다 시켜요. 자전거부터 시작해서. 침대 매트리스는 어떻게 다르나요? 우리 택배. 그러니까 지금 규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 면에 세 면의 합이 16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초과하면 다른 걸로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그냥 가격이 싸니까 홈쇼핑들은 가격이 싼 택배사를 그러니까 일종의 그 규격이 큰 물건은 택배가 아니라 대형 화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도 예를 들면 냉장고 같이 취급해야 되는. 근데 그런 것까지 우리한테 막 시킨다는 거죠. 똑같은 단가예요. 그건 화물로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파주도 시키고 회사도 시키고 우리 우체국도 똑같나요? 저희는 거부 권한이 있어요. 대신에 우리 한강에서는 어떻게 그걸 거부를 할? 이게 만약에 2m가 저희는 이제 총 합이 2m까지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로 세로 2m. 그리고 중량 30kg 이상 가로 세로 그러니까 세면의 합이 2m가 넘어가면은 거부권이 있어요. 일단 거부를 하면은 그게 우체국에 다시 들어갑니다. 저희가 거부를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거부하기가 힘들죠. 그 우체국에서 현장에서 우리 기사들이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그러니까요. 틀린 건 알지만 규정에는 틀리게 나와 있는 거부권이 있긴 있는데. 오케이. CJ는 거부권이 없어요. 홈쇼핑은 100% 출고해서 100% 완료예요. 그러면 회사에 이제 고충을 이야기하면 무슨 수단 방법 가지 말고 날라라 그렇게. 그렇죠. 차에 그거 몇 개만 실으면 차가 꽉 찰 정도니까 그거 빼고 다시 와서 또 배송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다른 물건을 못 실으면 왔다 갔다 오고 그러면. 그렇죠. 그럼 모든 경비는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럼 택배 보호법이 생긴 다음에 일단 택배의 어떤 규격을 정하고 그 다음에 회사 택배 기사를 부리는 회사들이 해서는 안 될 짓들 같은 걸 정하고 그다음에 일면 개인 사업자들로 돼 있기는 하지만 노동시간 같은 거 정하고 초과근로 하면 수수료를 조금 더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 만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저희도 택배를 하면서 저희도 한 12년 택배를 하면서 시간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땀 흘린 만큼은 저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시간은 시간대로 다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했지만 결국은 이 12년 전보다 더 후퇴한 금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시간하고 물가 올라가고 계속 모든 생활비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택배만 유독 그 대기업 업체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단가를 떨어뜨리면 그만큼 저희가 저희 수수료만 다운을 계속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12년 동안 한 번도 수수료가 오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봤자 택배사들 우체국까지 해서 5개 정도가 지금 다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큰 회사들은 5개는 아닌데요. CJ, 현대, 한진, 우체국. 그 외에도 로젠, 천일택배, 로젠 굉장히 동부택배, 일양택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택배 회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신고제로 돼 있는 택배 사업 허가제 택배 사업자들을 좀 신고제로 허가제로 좀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난립하다 보니까 이 저가 경쟁이 막 출혈 경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원가에 대해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막 수주하고 세워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손해를 보더라도 사람들 뽑아놓고 자기 차량도 있으니까 돌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일정하게 규제할 수 있는. 그래도 CJ와 우체국이 적자 같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그렇죠.
올해 지금 통합하고 한 몇 달 동안은 약간씩 적자를 봤어요. 왜냐면 CJ 기반 설치를 좀 하면서 땅 같은 거 부지도 조금 이제 하면서 그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자산이 는 거거든요. 손해가 지금은 액면에 그 사람들이 뭐 한 달에 20억씩 뭐 손해를 봤다, 200억씩 손해를 봤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해서 자기네 건물 좀 대한통운 인수하면서 그래 좀 투자를 했죠. 엄청 사업 규모 커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적자이고 분명히 돈을 벌고 우체국은 무조건 남는 장사죠. 아니 우체국은요 절대 택배 사업 분야를 별도로 떼어가지고 그 재정 상태를 공개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아니 우체국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지하고 분리하고 택배하고 이렇게 둘이 뭉실해가지고 요 이제 그 적자가 매년 700억씩 난다 이러는데 실제로 편지는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하는 건데 이거랑 택배는 위탁을 줬는데 택배란 연동시켜서 계정을 단일화 시켜놓고 연동시켜가지고 적자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깎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택배 사업은 그러니까 저희가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날 수가 없다 우체국 적자가. 아니, 그러니까 주문받은 돈에 비해서 우리 기사님들이 가져가는 돈이 현저히 적은데 우체국은 적자일 수가 없죠. 염 선생님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적자가 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제가 보니까 거죠. 지금 다른 공공부문의 적자. 우체국이 원래 이제 이런 적자는 착한 적자잖아요. 어디 시골에 오지에 편지 보내다 보면 적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적자를 택배에서 수탈해가지고 지금 메꾸는 그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개 안 하면서 기사님들을 이렇게 부려먹고 있는 이런 건데 그쪽에서 착한 적자가 생기는 건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기사님들에게는 제대로 대접을 해줘야죠. 신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인천에서까지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우리 좀 이따 5시 반에 노래 하나 듣고 가려고요. 그리고 피디님 우리 진짜 이 스튜디오에 우리 역사상 가장 많은 분들이 지금 와 있잖아요. 7명이 꽉 차가지고 우리 피디님 지금 숨막혀 하시는데 사진도 하나 찍어서 우리 그 댓글에도 하나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이 건강한 우리 택배 기사님들의 모습을 다 얼굴이 까마세요. 그러니까 주로 빛을 많이 보시니까 신 선생님 한 말씀. 아니 뭐 지금 국민들한테 아까지 많이 도와달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정본부 그냥 욕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이 댓글이 엄청 욕이 올라왔어요. 어떻게 민간 사기업보다 더 한다고. 욕하는 건 그렇고요. 저희는 그 국민들한테 바라고 싶은 건 뭐냐면은 물론 다 여기 그러니까 택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다 소중하게 생각해요. 내 물건처럼. 근데 이 중간에 이게 찢기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게 택배기사가 던져갖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걸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절대 저희가, 남의 물건이나 막 그런 경우는 없으니까는 좀 보시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나이 드신 분도 만나고 나이 어리신 분도 만나고 하는데, 저는 제가 다 틀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희가 그거는 자기 받는 사람이 물론, 서비스도 중요하겠지만은 일하시는 분들 어느 정도 서비스도 보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너무 낮은 가격을 받으면서 질 높은 서비스만 원하는데 좀 그 서비스를, 질 높은 서비스를 주려면 그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질 높은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가 택배 그 서비스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단가는 제일 작으면서. 근데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좀 지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비자들이 대기업들 중심의 가격 경쟁에서 저렴한 택배를 이용하셔서 좋아진 면은 있는데 뭐 가격을 올리자 그러면 우리 소비자님들께서 좀 놀라실 테니까 다만 우리 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사님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니까 예를 들면 옛날 우리 대리기사님들이 말한 양아치손님 같은 일은 하지 마세요. 최소한 저분들의 그 노동의 가치를 우리라도 더 존중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고마워하고 저렴하게 이용하는 만큼 이런 제안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받는 돈에서 수탈을 받지만은 우리 손님들이라도 시민들이라도 그렇게 서로 지켜야 될 예의를 다해준다면 조금 덜 힘들어지시는 거죠. 그런 부탁이신데 지금 우리가 스튜디오 꽉 잡고 잠시 쉬어야 되겠습니다.
노영심님의 학교 가는 길이란 노래 잠시 듣고, 제가 5시에 한 57분까지, 앞으로 한 27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 못다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민 몬스터 사냥 대작전. 우리는 사냥 친구. 더 이상 혼자 하는 사냥이 아니다. 카카오 친구들과 초거대 몬스터를 사냥하고 마석을 모아 위기에 빠진 왕국을 구원하세요. 친구와 함께하면 2배는 재밌고 10배는 신난다. 거대한 몬스터를 만나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을 합쳐 함께 사냥하세요. 신개념 모바일 럭셔리 판타지 소셜 RPG. 우리는 사냥 친구 4 카카오.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우리는 사냥 친구를 다운받으세요.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의 신작 스마트폰 게임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팟 코리아. 팟빵닷컴에서 우리는 사냥 친구 게임 팟캐스트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으셨어요? 노영심 선생님, 노래라기보다는 연주곡이었나요? 예, 학교 가는 길. 저희는 노래를 잘 못 들었어요. 왜냐면요, 이 노래 나가는 동안에 여기 스튜디오 꽉 채운 CJ 택배 기사님들하고, 우체국 택배 기사님들하고 또 CJ와 우체국의 노동 조건도 잠시 비교도 하고, 우리 또 어떻게 향후에 투쟁할 것인지 이야기도 하고, 지금 또 아마 사진 하나 올라갈 겁니다. 우리, 예, 제가 아직도 몸이, 충염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그 사이에 우리 네티즌들, 청취자들께서 많이 글 올려줬어요. 바스키아님, 공영기업이 국민에게 하는 짓 봐라. 이명박 박근혜 사기꾼 정권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군요. 유튜브 도토리님, 우체국 택배 아저씨는 정규직인지 알았는데, 택배기사님들 착취가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퍼져 있네요. 오부시님, 정의까지 바라지 않나 상식이라도 통화했으면 좋겠다. THF님 참 어이없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너무한다 이렇게 계속 글을 올려주셨어요. 감남을녀님께서는 약간 우체국 조직 체계를 모르고 하는 것 같군요. 약간 비판이 심한데 취급국은 개인 우편 접수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하는 것이고 별정국은 우편금융사업에서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말한 이제 그 출장소 취급국 대충 이야기한 건데 아마 감남을녀님 말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 형태가 다 이분들 역시 개인사업자로나 또는 비정규직으로나 이렇게 되어 있다라 열악한 처지다. 우리가 봤을 때 우체국이라는 큰 우체국에서 일하는 분 외에는 대부분 열악한 노동에 처했다 이 말씀 드신 거고요. 21님께서는 국민세금으로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도 주셨습니다. 자, 우리 지금 CJ 택배 2분, 우체국 택배 4분 오셨는데 일단은 CJ 택배는 지금은 이제 파업을 끝내고 몇 개 일부 승리를 하고 현장으로 돌아가셨는데 조직은 잘 되고 계시나요? 우리 기사 그때도 비상대책위원회였었잖아요. 윤정학 위원장님 제가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조직은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정기적으로 각 지방에 한 2달에 한 번, 빠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믿을 건 그래도 조직이죠. 그렇죠. 기사들이 다 똘똘 뭉쳤으면서 함부로 못하죠. 저번에 그렇죠. 한번 승리를 했고 100%는 아니어도. 근데 이제 저번에 한 것도 많이 지켜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속해놓고도 지금 회사 차원에서는 그걸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하고 각 지점, 그러니까 대리점들이죠, 지점들이죠, 각 지역 지점들 그런 데다 외압을 넣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외압을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지치게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어요. 이제 요번에도 10월 3일날 전국 대표자 모임이 있을 때 몇 가지 안을 갖고 갈 겁니다. 우리 CJ는 그러면 잠깐 직접 위탁 계약은 아니고 대리점을 통한 위탁 계약으로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대리점도 있고, 계약을 직접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대리점도 있고 직접 위탁하는 것도 있고. 지금 있어요. 아니 개인 용차들. 예전에 보니까 직영 기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직접 위탁도 있고 대리점 위탁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러 형태로 아무튼 노동자 기사님들을 부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국에 몇 분이에요, 우리 CJ가? 13,00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13,000명이요? 예. 엄청난 숫자가 맞구나. 그러니까 13,000명 중에 1,000명 정도가 요번에 파업에 가담했죠. 거의 10%도 안 되는 인원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택배 여기서 더 이상 안 좋아지면
그만두는 게 낫겠다. 다 같이 예. 그만두자 하는 예. 강한 의지를 갖고 이번에 파업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조직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많이 늘어났어요. 다행입니다. 희망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택배 관련 법을 만들면 지금 가맹사업법 통해서 이제 편의점주나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이 가맹점주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 결성권, 단체 협상권까지 법에 보장이 되었거든요. 당연히 지금 예전에 우리 CJ도 조직 만들 때 그걸 못 만들게 하니라 했었잖아요. 진경위 원장 우체국도 조직 만들 때 못 만들게 하고 막 그런 걸로 블랙리스트 만들고 그렇죠. 탄압하고 아니 그랬죠. 저희는 계약서에 예. 그러니까 그렇죠. 아예 계약서에 예. 조직을 못 만들게 해놨죠. 위탁을 준 그 택배 기사들은 어떤 성격의 조직이나 모임도 결성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조회나 개다리 흔히 말하는 개도 못하게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정말 중량 속이고 통계 조작하고 스스로 띄어먹고 막 이랬던 여러 가지 문제를 모아서 정말 우정본부 얼굴 한번 보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얼굴 한 번도 안 보여줍니다. 협상 자체 협상 고사하고 저희들이 절절히 담은 요구안을 그 해당 사무관이 길거리에서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저번에 전달하러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걸 못 들어오게. 예. 아니 공공기관 우체국에 저희들 주권자들이 우체국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우체국 기사님들 따라서 주권자들이 잠시 방문했다는데 그것도 방문 못하고 심지어 사실 우체국 한 식구들이잖아요. 그렇죠. 6년 10년씩 일하신 분들이 잠시 들어온다니까 그럼 들어오시라 해서 소파에라도 앉히셔가지고 커피라도 한 잔 주면서 요구사항 뭐냐고 받아서 그 자리에서는 100% 수용 안 해도 근데 제가 봤어요 그날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서 받겠다 그러는 거예요.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서 이렇게 야박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당면에서 우리 이제 우체국 택배 기사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이제 어려움과 고통이 있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정본부가 우리 조직 실체를 인정하고 예. 우리가 협상에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는 절절히 이제 요구하고 쟁취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체국에 조직적으로 항의해야 될 것 같아요. 항의해서 아니 어떻게 모임도 못 만들게 하냐.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기사들을 착취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9월 30일 날 또 이분들이 대규모 집회할 때 그때 우리 CJ 우리 기사님들도 몇 분 오셔서 좀 연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저희 위원장님하고 예. 저하고 아마 참석해서 만국의 택배를 단결하라 뭐 이런 구호를 치면서.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요, 이게 저희가 이제 우체국 택배나 CJ 대한통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예. 민주주의가 국가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이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이게 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에 자본주의거든요. 예.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 속에서 시장이라는 뭐 나름대로 효율적 체계니까 그다음에 또 기업의 효율성이 있으니까 자본하고 노동관계가 형성된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 상임 선생 말씀처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신음해서 모든 국민들은 그냥 수탈당하고 대자본들만 힘을 쓴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공공기관까지 지금 가담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열받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가 파업하면서 처음 저도 이렇게 택배 12년 하면서 처음으로 뭘 움직이는 거 행동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첫째. 예. 아무리 아니 지금 언론도 이제 기업이구나. 언론도 기자들도 어떻게 보면 저희 노동자지만 기자분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영업사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댓글을 우리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그게 홍보실로 가 있어요. 대다수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기자들이 선생님들의 고통을 취재하러 온다고 해서 열심히 하겠더니 언론에 기사가 안 나오고 홍보실에 그렇죠. 홍보실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체국은 CJ나 그렇죠. CJ는 삼성계열사로 막 돈으로 받는 그렇죠. 잘못된 버릇이 있는데 우체국은 그래도 그 짓은 못했던지 기사가 좀 나왔죠. 그렇죠. 네. 엄청 나간 거예요. 저희는 뭐 여의도에서 지금 5월 13일 날 월요일 날인가요? 거기서 국회의원 4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1000명이 모이고 그때 파업하셨어요. 그 저도 가서 그때 연설했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기사 안 나왔어요. 한마디도 그거 안 나가면서 저희가 굉장히 상심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뭔가 이루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날 우리가 이제 저희도 마음이 약하니까 아무 기사가 안 나온 순간 우리도 굉장히 거기서 움찔했어요. 속상하고 움찔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다음에 저기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 공공운수 노조랑 참여연대랑 민변이 가가지고 항의 기자회견 할 때 그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또 힘내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비단 저뿐만 아니라 택배 이번에 파업했던 분들 생각이 그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구조에서 계속하면 내 애도 커서 노동자가 될 거고, 제가 알고 있는 90% 이상은 다 노동자예요. 땀을 흘리든 아니면 머리 쓰든 어떤 쪽에서는 다 노동자인데, 직장인 아니면 자영업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직장인들도 어떻게 보면 노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머리를 쓰든 뭐를, 전반적인 회사에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지금 투입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분의 기계로만 생각하지 이게 정상적인 인간으로 존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 이게 커서 내 애기들도 내 형제들도 어느 누가 택배 안 하라는 부분은 없어요. 마찬가지고 뭐 보험이든 무슨 뭐 대리운전이든 모든 국민들은 비정규직이 천만 명이 아니요 10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이잖아요. 예. 그럼 모든 게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걸 회사가 기업이 그걸 알아서 해줄 건 전혀 아니에요. 이게 국민들이 이걸 자꾸 생각을 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예. 우리들이 이렇게 자꾸 우체국 하시는 쪽 오고 자꾸 참석하는 이유가 이렇게 점점 더 힘을 가져서 언젠가는 법을 만들어야죠. 저희가 예. 국회의원을 뽑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택배 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투쟁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주면 한 발짝이라도 더 가면 내 애들이나 나머지 후세 사람들이 조금씩 더 가서 산까지 갔으면 정상을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택배 노동이란 게 만약에 이런 열악한 조건이만 아니면 저번에 삼성전자 서비스나 티브로드 케이블 노동자들도 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고장난 물건 고쳐주고 다른 사람들 쩔쩔맬 때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굉장히 그런 걸 좋아했대요. 근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선택해서 너무 좋았는데 남들은 다 삼성전자인지 알고 티브로드 노동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닌 거예요. 직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급여도 200만 원도 못 받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비참하다. 아이들하고 한 달에 한 번 놀이공원 가보는 게 소원이다. 뭐 마찬가지로 노동시간도 거기도 엄청 깁니다. 밤 늦게까지 다 고치고 우리랑 비슷해요. 택배 기사님들이라든지 우리 삼성전자나 그런데 말씀하셨는데 우리 택배 기사님도 할 말씀 많으실 텐데 유튜브 도토리님이 뭐 우체국 택배 정규 배송 기사 모집 광고를 올려주셨는데 이런 게 있나요, 신 선생님 실제로?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말하는 건가요? 우리 지금 선생님. 예, 위탁 택배 기사들 모집. 이거는 저기 운수업체에서 사기예요. 이거 전뿐만 아니라 대한통운도 그렇고 CJ도 보면요 한 달에 400, 500 수입 번다고 사기 쳐놓고 차 팔아먹고 그 나중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렇죠. 네. 우종사업본부 배송기사 모집 광고에서 정기주기에 임금이 3,400이라고 나오는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인데 이런 건 진짜 우체국 정말 저희가 고발해야 되겠네요. 정말. 아니 저런 건 우정본부에서 저런 광고가 떠다니지 못하게 실제로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정본부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우리 20개 협력업체 중간 마름. 그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진짜 베개 하나 있는 거를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저런 거는 광고를 규제해야 된다는 거죠. 정규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거 보면 정규배송기사라고 써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도 당연히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정규직 직원인지 알죠. 그리고 또 딱 우체국 직원 딱 해놓고 대한민국 택배의 자부심 태극기까지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대로만 대접해주던지 정말 이렇게. 그렇게 대접해주면 계속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막 톤이 올라가네요. 정말 너무 열받네요. 예. 자, 우리 한강희 선생님께서는 또 우리 시민들께도 한 말씀 하실 말씀 있다 했는데 우리 우체국 우리 선생님 우리 청취자들이 이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또 그 애안을 가지고 뭔가 당부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고치겠다고 많이 글도 올려주시고 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몇 자 적어놨어요. 한번 얘기해 보려고. 이제 1층에서 메토 이제 인터폰을 누르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올라간다. 인터폰을 3번, 4번 눌러도 안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1층에서 당연히 올라올 걸 생각하시고서는 미리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인터폰을 3, 4번 눌러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초인종. 예. 문의 초인종.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요즘은 아파트가 이중 구조로 됐잖아요. 네, 1층에서 메토 입구에서 연결돼서 올라갔는데
초인종 누르는데 안 나오는. 아, 좀 애가 엄청 그러니까 타겠네요. 그러면 안 돼. 저는 딱 이렇게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올라오시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때 뭐 세수하러 들어갔다, 뭐 화장실 갔다고 하시는데, 그 몇 분을 못 참고서 들어가시는데, 저희 1분 1분이 피같이 말라요. 예. 그거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CJ는 2분에 하나씩 지금 배달하니까 피 말리는 1, 2분이니까 초인종 눌렀는데 3번 눌렀는데 안 나오면 몇 분 흘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5분 끌면은 맨 마지막 분은 3시간 후에 받는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 내가 5분 끌면은 마지막 사람은 3시간, 4시간 후에 받는 거예요. 제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그 5분이 모여서 3시간, 4시간 되는 거라는 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문을 딱 열자마자 반말투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희가 당신들 종 아니에요. 왜 반말투로 얘기하시면서. 반말을 왜 합니까?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예. 반말투로, 저쪽에다 나. 그러고서는 명령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쪽에다 나 그래요? 예. 그런 사람 계세요. 대부분은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쪽 무거워 그렇게 고자세인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저희가 종도 아니고 저희는 일부 할아버지들 아니에요. 일부 할아버님들이 아닙니다. 그게 젊은 사람들 이렇게 버릇없이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 중에도 그래요. 예, 그런 분이 계시고요. 예. 그리고 또 선생님이 그 상할 수 있는 식품 미리 시켰잖아요. 내가 이게 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이게 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저희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연락 안 하고 어떻게 처리가 안 돼요. 더더군다나 제가 또 FM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연락이 안 되면은 우체국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저 같은 경우 가지고 들어가는데 왜 가져가냐고 경비실에 안 맡기고 가져가냐고 저한테 항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좀 전화를 받으시든가 미리 저한테 문자를 주셔야 뭐 센스가 있으셔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상하는 물건은 차라리 거기 두는 것보다 갖고 가서 냉장고에 두시기 위해서 하는데 배려하시려고 예, 하는데 자기는 그걸 써야 되는데 왜 냉장고에 보관하고 그 경비실에 왜 안 맡겨주냐고 항의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 만약에 그걸 안 찾아가서 상했습니다. 누가 책임을 질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는 위원장님. 우정본부가 약간 좀 융통성을 발휘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강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계시고 해서 갖고 와서 냉장 보관하잖아요. 고객은 맡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문자를 주고 맡겼을 때 그게 고객이 민원을 가면 그런 거 2번이면 우리는 계약을 해지당하니까 잘리시는 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그런 그러니까 생물이나 고객이 빨리 받아야 되는 이런 그 기묘한 물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민원권과 관련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이런 거 좀 융통성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생물을 문자 주고 맡겼는데 고객이 어떻게 된 거냐 확인차 콜센터로 전화만 해도 이런 전화가 2번이면 저희는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쉽게 못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이제 열악한 지금 조건 하에서 일부 또 시민들의 그런 무례한 행위가 겹쳐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작정하고 몇 가지 말씀해 주신 것도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이고 하나만 더 말씀해 주세요. 또 뭐가 있냐면 주소를 잘못 쓰셨어요. 만약에 그건 주문 이제 발송자가 잘못 보내는 거 주소를 쓴 거죠. 물론 발송자가 잘못 쓸 경우도 있지만 자기 친지가 보내는데 주소를 몰라서 잘못 썼습니다. 잘못 썼는데 무조건적으로 갖다 달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 주소를 쓰기를 뭐 마포구 합정동 156번지로 썼는데 자기 집 주소는 마포구 합정동이 아니라 망원동 156번지란 말이에요. 근데 합정동 담당하는 분이 망원동 156번지를 안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희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못 갖다 주는데 무조건 당장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거 저희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알아야 갖다 주죠. 그리고 저희 그 나머지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는 나 혼자만 받겠다고 남을 다 포기시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주소를 잘못 쓰시면은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거 자, 몇 가지 우리 돼요.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우리가 일단 기사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가는 부당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고 한편은 우리도 선의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회사가 그걸 악용해가지고
경고를 남발하는 우리 옛날에 시제는 벌금 심지어는 수수료 얼마 되지도 않은 수수료에서 막 200원씩 깎고 그랬던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니까 지난번에 삼성전자와 티브로 노동자들도 서비스 진짜 열심히 하고 왔는데 그 다음에 희망코리아가 전화가 오거든요. 손님들한테, 소비자들한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바쁘거나 기분이 안 좋으면 보통이었어 이라고 말하잖아요. 보통, 심지어는 만족, 매우 만족하고 10점이 아니면 바로 불려가서 심지어는 그 반성문 쓰게 만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청취자들이 우리가 그 전화 한 통을 받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 듣고 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리 안녕하느님께서 그래서 경비실에 놔두는 게 나은가요? 어떤가를 물어보시는데 어때요? 보통은 경비실에 놔두는 게 더 낫나요? 그게 생물이 아니고는 경비실 대부분 놔두는데 그게 지금 한강희 씨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예. 그거를 물론 저희도 놔드리고 오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하루가 지나서 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적으로 다 저희가 배상을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 상하는 물건은 경비실에 놔두고 와도 되겠지만 혹시라도 통화 안 되고 손님이 늦게 오시거나 통화 안 되면 그건 상해버리면 전적으로 우리가 배상하기 때문에 이건 진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일이네. CJ도 마찬가지죠, 그 부분은. 예, CJ는 거의 경비실에 놓고 문자를 날려드려요. 그리고 거기에 의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요새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상하면 저희가 물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160만 원인데 그 상한 물건이 예를 들면 생물이면 그게 최소 몇만 원 할 텐데 그래서 싸지도 않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돈 무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신경호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경고 2번이면 저희는 또 그 페널티가 있어요. 페널티 하면은 또 그 수수료에서도 깎여요 저희가. 그런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그겁니다. 자기 시키시는 분도 내가 상할 수 있는 물건을 시켰으면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고 먼저 기사한테 전화를 걸어주시던가 아니면은 내가 외출을 하니까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문자 메시지를 날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화도 안 걸고 문자도 안 남겨주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면 전화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는 거예요. 자, 우리 기사님들이 미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오늘 청취자들이 다 아셨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전화를 안 받고 싶어서 안 받거나 여기 이제 어떤 분이 한 분은 죄송합니다 옷을 입고 있어서 옷을 입지 않고 있어서 손님 중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메일 올려주신 분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마저도 선생님 우리 기사 선생님들은 어마어마하게 애가 타는 경우가 돼버리는 이 조건. 사실 이제 저기 고의가 아닌데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죽하면 그런 상황까지도 선생님들에게 이제 엄청나게 위기와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기 스티브 잡부님께서 EBS 극한 직업에 나오셔야 될 것 같다는데 맞습니다. 하루에 13시간, 14시간 일하고 2분에 한 번꼴로 뛰는데 이게 극한 직업이 맞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이게 소중한 서비스면 네덜란드는 버스 기사님들이 급여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사회적 존경도 받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을 자기 육체를 통해서 안전하게 옮겨주니까 거기에 사회적으로도 존경도 주고 임금도 많이 준다는 거예요. 평균 급여가 1등인직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봤어요.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그러면 대리기사, 택배기사, 선생님들은 진짜 공공적인 일이거든요. 급여 더 줘야 되고, 고용도 안정시켜야 돼요. 꼭 공무원 아니어도 어떤 식으로.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계속 소개해 주셨던 우리 꿍스님께서, 우체국 무기계약직이시네요. 이분이 선생님. 네, 지금 8년인데 180만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전후에. 아마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이고 상여금 포함해 180만원이니까 굉장히 열악하시고 이분도 되게 지금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다만 혹시 우리가 사실만으로도 비참한데 우리가 과장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신데 아마 이제 선생님들보다는 제가 아마 흥분해가지고 그랬을 수 있는데 대부분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뭐 과장 같은 거 과장이라고 저희는 좀 수위를 낮춰서 말씀드리는 직업적 그러니까 이 꿍수 선생님이 무기계약직을 한 거 보니까 우리 그 택배 기사님들하고 다른 상시 집배원. 예, 상시 집배원들은 아까 지금 픽업해 주시는 분 아니야, 그게 아니라 상시 집배원인 것 같은데요. 예. 이분들은 생물이 별로 없어요. 또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얘기는 저희 상시 집배원들은 아까 계약직이 맞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솔직히 잔업을 안 하고 그러면은 한 달에 200 갖고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일이
우체국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여러 가지 처지는. 네. 예, 꿍 선생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혹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약간 과정이 되고 뻥을 칠 때도 있잖아요. 제가 특히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도 정확하게 또 원래 저희가 없는 소리 하면서 투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우리 진경호 위원장님 5월 30일 큰 집회도 앞두고 있는데 예, 시민 여러분하고 또 전국의 택배기사님들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우체국이 단적인 예로 서청주에서 지네들이 하루 130개를 해서 한 달에 2,600개를 하라고 그랬는데 2,750개를 하다 보니까 했는데 150개 초과됐다고 정말 우리가 정당하게 일한 대가 이 수수료를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만큼 대가도 지네가 주기 싫으면 안 주는 이게 이제 아마 우정본부가 우리들한테 하는 극명한 형태 하여튼 좋은 본보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저희들 이래서 9월 30일 날 우체국 위탁기사들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우정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게 됩니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 저희들 많이 힘들지만 힘내서 한번 힘차게 싸워보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힘내시고 우리 CJ 우리 이상용 위원장님도 짧게, 이상용 선생님도 짧게 CJ 택배. 저희 CJ 분들도 많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시간을 쪼개서 노력하시는 분들 많은데 계속 노력하고 나중을 위해서라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서 갈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가자고요. 화이팅! 네, 우리 전국의 택배기사님들 힘내시고 또 단결하고 연대하고 같이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또 이해해주시고 오늘 부탁한 것들은 좀 도와주시고 상하는 물건 말고 의료나 생활용품은 경비실에 맡겨놓는 게 그래도 된다니까 그렇게 부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7분 오늘 또 우체국 택배 그다음에 CJ 택배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염한규 선생님, 한강희 선생님, 신도영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진경호 위원장님, 송경민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꽉 찬 분들 보셨죠?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습니까? 우리 끝까지 이런 을들과 사실 저희나 다름없는 분들이잖아요. 끝까지 함께 갑시다. 자, 오늘 으라차차리게 마치고 또 다음 주에 더 억울한 을들과 끝까지 힘내면서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박수.